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학기로 성형외과 원장 강타쌤이요. 자, 벌써 벚꽃이 지고 비가 오더니 날씨가 슬슬 풀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더욱더 화창해진 날씨가 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봄이니만큼 여기저기 많이 놀러들 많이 가시고 다 좋지만 그래도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할인법에 이어서 비할인법 계산문제 들어갈 건데, 비할인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수익률법, 둘째, 승수법, 마지막으로 비율 분석법이 있는데, 오늘은 수익률법이랑 승수법 이 두 가지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들어가시죠. 비할인법을 잘하기 위해선 먼저 운영 수입을 잘 아셔야 합니다. 이 운영 수입은 제가 14강에서 그때 현금 흐름 계산 문제 풀이할 때 운영 수입과 매각 수입으로 제가 구분을 하였고요. 그 중에 운영 수입은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운영 수입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바로 가유순전후, 그 다음에 공경 원형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비할인법에서 계산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는 총소득, 유는 유유총소득, 순 영업소득, 그리고 저는 세전현금수지, 후는 세후현금수지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고, 가는 총소득에서 공시를 빼셔야 유유총소득이 나오고, 유효에서 경비를 빼셔야 순 영업소득이 나오며, 여기서 원리금, 즉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빼셔야 세전현금수지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세전현금수지에서 영업소득세까지 빼셔야 세후현금수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 순서를 지금 한번 다시 한번 익히도록 하시고요. 바로 비할인법 계산 문제 들어갈게요. 네, 다음으로 수익률과 승수의 개념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수익률은 수익 금액을 투자 금액으로 나눈 값이고, 승수는 반대로 투자 금액을 수익 금액으로 나눈 값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수익률과 승수는 서로 간의 역수, 즉 반대의 개념을 의미하죠. 이때 수익률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투자 금액에 비해 몇 퍼센트인가 퍼센트를 묻고 있고, 승수는 투자 금액이 수익 금액의 몇 배인가를 묻고 있어요. 몇 배. 근데 이제 비할인법에서는 무조건 수익 금액이 투자 금액보다 작거든요. 그 이유가 비할인법에서는 미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2025년에 1억을 투자해서 부동산을 샀을 때 5년 후에 만약 그 부동산이 5억이라는 가치가 발생한다면, 이 비할인법에서는 그 5년 동안 발생한 그 5억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왜냐면 5년 동안 그 금액을 5억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는 거죠. 따라서 비할인법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2025년에 1억을 투자했다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만을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은 투자 금액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렇게 수익률과 승수의 개념을 잡으시고 밑에를 보시면, 제가 방금 전에 이제 가유순전후 여러분들에게 소개 다시 한번 드렸죠. 그래서 말 그대로 가는 총소득을 제외한 나머지가 등장하는데, 유, 순, 전, 후 이런 식으로, 승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유, 순, 전, 후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할 게, 유효총소득과 순소득률에서는 총투자 금액을 이용하고, 반대로 밑에 있는 세전과 세후에서는 지분 투자 금액을 이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가유순전후에서 순영업이익까지는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한 원리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투자 금액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요. 밑에 있는 세전과 세후에서는
그 원리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즉 자기의 순수의 지분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분 투자 금액 이용합니다. 그래서 유순까지는 총 투자 금액을 이용하고 밑에는 전후는 지분 투자 금액을 이용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나머지 이제 공식들은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 보고 그냥 암기를 하셔야 하는데 그냥 달달달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시면서 숫자를 대입해 보는 거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읊어드리면 수익률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이 위에 오고 투자금이 밑에 와야겠죠. 유효 총투자, 순여 총투자, 세전 지분투자, 세후 지분투자 이런 식으로. 반대로 승수는 역수니까 총투자를 유효로 나누기, 유효 총수 승수에서는 밑에 순소득은 총투자를 순영업으로, 세전은 지분투자를 세전으로, 세후는 지분투자를 세후로 이렇게 나눠주시면은 이게 규칙성이 있습니다. 각각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처음 보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양이 많고 난해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가유순전후부터 먼저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공식들을 차례대로 보시면은 얘네가 가유순전 가능총소득을 제외한 유순전후 이렇게 수익률과 승수의 공식들이 있으며 이렇게 유수는 각각 총투자 금액을 이용하고 왜냐면 원리금을 공제하지 않았으니까 즉 은행으로부터 대출한 금액도 이용해서 투자를 하니까 반대로 밑에 있는 세전과 세후는 은행으로부터 대출한 금액을 공제하고 나서 본인의 순수한 지분으로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분 투자 금액을 이용한다는 점. 이 점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헷갈릴 게 전혀 없습니다. 바로 문제를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문제에선 순소득 승수만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저희는 수익률이랑 승수 전부 다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효 총소득률부터 먼저 보시면 유효 총소득이 현재 1천이라고 주어져 있으니 1천을 적으시고 총 투자액이 1만이기 때문에 1만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10%가 나와서 이게 유효 총소득률이 됩니다. 두 번째, 네, 순소득률을 구하셔야 하는데 순소득률은 순영업소득을 총투자액으로 나눠주셔야 합니다. 근데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유효 총소득인 1천에서 역경비 500을 빼시면 이게 순영업소득이 나오고요. 이 부분을 총투자액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500이 나오겠네요. 순영업소득은. 따라서 500을 1만으로 나누시면 5%가 나옵니다. 이게 순소득률. 자, 그 다음에 세전현금 수지율을 구하셔야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달라지는 게 우선 먼저 세전현금 수지를 구합니다. 세전현금 수지는 순영업소득에서 원리금을 빼셔야 하는데 문제에서는 부채 서비스액이라 나와 있어요. 부채 서비스액이 다른 말은 원리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나중에 금융론 계산 문제 풀 때도 부채 서비스액이나 원리금 둘 중에 하나가 등장하니까요. 따라서 500에서 원리금인 부채 서비스액 즉 260을 빼시면 이게 세전 현금 수지가 나오고요. 얘네를 이제는 총 투자액이 아니라 지분 투자액 6천으로 나눠 주셔야 합니다. 6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위아래로 구분해 둔 거예요. 여긴 총 투자액, 여긴 지분 투자액 이런 식으로. 그래서 500에서 260을 빼시면 240이 나오니까 240 나누기 6천을 하시면 4%가 나옵니다. 4%. 그래서
세전 현금 수지율은 4%. 마지막에 이제 세후 현금 수지율은 세전 현금 수지에서 240에서 영업소득세 120을 빼셔야 하고요. 그래야 세후가 나오니까 얘를 지분 투자액으로 나눠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240-120은 120이 되니까 120을 6,000으로 나눠 주시면 2%가 됩니다. 이게 세후 현금 수지율.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수익률이고, 승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의 반대, 즉 역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건 쉽습니다. 수익률에서 유효총소득 보시면 여기서는 반대로 총투자액 1만을 유효총소득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1,000으로. 그러면 10이 나오고요. 이게 유효총소득 승수. 두 번째, 순소득 승수는 이제 총투자액을 1만을 순영업소득인 500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여기서 계산했으니까. 따라서 이제 20이 나옵니다. 이게 실제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구분해서 여기서부터는 세전부터는 이제 총 투자액이 아니라 지분 투자액을 나눠주는 겁니다. 즉 6,000 나누기 240이 세전 현금 수지였으니까 그대로 나눕니다. 6,000 나누기 240 하시면 25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세전 현금 수지 승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후는 6,000 나누기 지분 투자액 나누기 여기서 120을 우리가 구했으니까 그대로 120으로 나눠줍니다. 따라서 마무리가 50으로.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50이 되겠네요. 50. 이렇게. 그냥 공식대로 대입해서 풀었죠. 그쵸? 그리고 수익률과 승수는 서로 반대의 개념, 즉 역수의 개념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위아래로 숫자만 바꿨습니다. 양쪽 다. 맞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이 즉 유효총소득과 순영업소득까지는 총투자액을 고려하시고 이렇게. 근데 세전과 세후에서는 지분 투자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얘네 이렇게 잊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계산 문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알아야 할 점 크게 세 가지. 우선 첫째, 운영 수입, 그러니까 가유순전후, 공경, 원형부터 기억할 것. 두 번째, 수익률과 그 다음에 승수는 서로 역수 관계, 즉 반대 관계다. 기억하시고. 세 번째, 수익률과 승수에는 유, 순, 전, 후 이 네 가지를 구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수익률에서는 유효총소득률, 힘드네요. 두 번째, 순소득률. 셋째, 세전 현금 수지율. 네 번째, 세후 현금 수지율. 이 네 가지가 있고, 승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첫째, 유효총소득 승수. 둘째, 순소득 승수. 셋째, 세전 현금 수지 승수. 마지막 네 번째,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이 네 가지가 각각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원래 투자론에서 이 비할인법이 가장 이제 계산문제 초보자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파트 중 하나예요. 왜냐면은 일단 외워야 할 게 너무 많고 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 계산을 하시다가. 그런데
저는 이 비할인법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부 잘 해놓으셔야 하는 게 장점이 뭐냐면 절대로 어렵게 내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면 이제 출제자들 입장에서 수험생들이 이 비할인법 파트를 잘 공부를 안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숫자를 쉽게 냅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공식을 그대로 숫자를 대입해서 넣어서 풀 수 있느냐, 그것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비할인법 계산문제 연습을 꼭 하셔서 만약에 문제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이 비할인법 계산 문제가 요새 거의 매년 나오는 추세거든요. 지금 벌써 작년에 나온 것까지 포함하면 3년 연속으로 나왔는데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왜냐면 수험생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안 한다는 걸 출제자도 아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에 이제 금융론 또 들어가니까 제가 잘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